안녕하세요, 손목입니다. 오늘은 아크릴 과슈를 가지고 나무판 위에다가 해바라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딥 옐로우를 가지고 스케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감이 미디움 옐로나 다른 옐로가 없어서 저는 그냥 딥 옐로로 먼저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하고 색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감으로 색칠을 했지만 연필로 지우면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필로 스케치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색칠을 들어가 볼 건데요. 저는 레몬 옐로를 먼저 밝은 부분을 칠하고 아랫부분에 딥 옐로를 칠하면서 색 변화를 주었어요. 이때 만약에 아크릴이나 다른 물감으로 하시게 될 때는 굳이 저처럼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미디움 옐로를 전체적으로 잎사귀에 다 칠한 다음에 아랫부분에 가운데에 갈수록 좀 어두운 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나무판이다 보니까 일반 종이처럼 그렇게 색칠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나무 결도 있고 그리고 칠했을 때 금방금방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색칠을 할 때 여러 번의 붓질을 해야 되고 많은 물감이 소요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딥 옐로우와 레몬 옐로우를 섞어서 칠해주고 있어요. 색의 변화가 힘드신 분들은 미디움 옐로나 그냥 일반 옐로를 가지고 색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레몬 옐로를 가지고 전체 꽃잎을 다 칠하고 난 뒤에 가운데 부분에 씨앗으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그 부분만 어둡게 색 변화를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브라운을 살짝 섞어서 잎사귀 뒤에 만나는 부분, 잎사귀와 꽃잎과 꽃잎이 만나는 부분에 어두운 면을 좀 칠해주고요. 가운데에 씨 부분과 만나는 그 경계선에 조금 더 어둡게 칠해주고 있어요. 갈색과 검정색 그리고 파란색을 살짝 섞어서 가운데에 있는 씨 부분에 전체적으로 칠해 볼게요. 이게 색칠을 할 때 어떤 특정 부위에 검정색을 칠하고 어떤 특정 부위에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칠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서로 이렇게 섞어 가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느낌을 위주로 많이 색칠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 부분은 이 색깔, 저 부분은 저 색깔이라고 나눠서 색을 칠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움 안에 조금씩 다른 색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보이는 색깔을 칠할 때 그 부분을 다른 어두운 색과 섞어서 칠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백그라운드를 검정색으로, 그리고 저는 그 주변에 아까 C 부분에 어둡게 칠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색깔도 같이 섞어서 그냥 전체적인 어두운 색을 칠해주고 있죠. 큰 붓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었어요. 이 검정색이 있는 부분도 한 2번, 3번 정도 칠해주시면 더 좋은데 저는 한 2번 정도 칠했기 때문에 약간의 얼룩이 질 수가 있어요. 이제는 칠했던 부분의 외곽을 정리를 하면서 꽃잎 한 장 한 장의 디테일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무판이다 보니까 꽃잎의 외곽선이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제가 단색으로 칠했다면 주변의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면서 색을 칠해 들어갈 거예요. 붓의 터치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두 방향을 이용해서 색을 칠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볼록한 그런 입체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꽃잎과 꽃잎이 만나는 부분은 어둡기 때문에 색을 어둡게 칠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림 전체에 탁한 느낌을 주기 싫어서 약간 주황빛의 느낌을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됐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터치를 주면서 끝부분이 뭉치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을 바꿔줄 때는 그때그때 붓을 씻어서 하기보다는 한 붓으로 밝은 부분을 할 때는 다시 밝은 색을 칠해주고, 어두운 부분을 칠해줄 때는 다른 색을 섞어서 어둡게 만들어 칠해주고 있어요. 한 붓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붓을 꾹 눌러서 색칠을 하게 되면 붓 안쪽에 있는 다른 색깔의 물감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붓을 깨끗이 씻지 않고 한 붓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색을 바꿀 때 붓 끝에 있는 물감만 사용해서 살살 이렇게 칠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쪽에 있는 물감까지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 탁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색 변화를 주려고 밝음과 어두움을 번갈아 가면서 칠할 때는 붓을 누르지 않고 가볍게 붓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칠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붓에 여러 개의 색깔이 한꺼번에 볼 수 있겠죠. 꽃잎이 만나는 부분, 그리고 안쪽에 있는 부분은 더 어둡기 때문에 저는 갈색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좀 어둡게 표현을 해 주었어요. 꽃잎의 위쪽은 황토색과 그리고 옐로우 딥을 섞어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찾아주면서 밝은 부분도 동시에 칠해주고 있어요. 붓의 터치가 종이와 나무와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무판에 색칠을 할 때는 붓질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종이에서는 그냥 한번 쓱 이렇게 칠해질 거를 나무판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붓질을 해야지 겨우 그게 색이 잘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고 나서 팔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붓터치를 알 수가 있었어요. 해바라기를 참 많이 그려왔는데 제가 아크릴도 그리고 과슈로도 그리고 뭐 수채화로도 그려보고 했지만 이렇게 나무판 위에 아크릴 과슈를 가지고 색칠을 하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네 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덧칠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크릴 과쉬는 아크릴하고 차이점이 광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같이 광택을 좀 싫어하시는 분, 무광택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크릴이다 보니까 지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색을 칠했을 때 밑에 색이 말라버렸던 밑에 색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덧칠을 했을 때 자꾸 제가 원하는 덧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그냥 과슈일 경우에는 이게 내가 덧칠을 했을 때는 밑에 색이 완전히 말랐다 하더라도 물이 나이게 되면 이게 물감이 녹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믹스가 되기 때문에 탁해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크릴 과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무광택이고 색이 섞이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장점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크릴 과쉬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고, 그리고 색깔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가 색을 만들면서 해나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조금 하시다가 계속 그림을 안 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게 되면 이런 거를 사용하시게 됐을 때 색을 만드는 재미와 그리고 광택이 나지 않는 그런 면을 잘 이렇게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가장 앞쪽에 있는 그죠? 꽃잎의 어두운 면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도 제가 한번 칠했을 때 이 색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번 더 덧칠을 했어요. 색을 조금 밝은 색을 올리든지 아니면 어두운 색을 올리든지 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색이 나오고 느낌이 나올 때까지 덧칠을 해 나가는 거죠. 지금처럼도 제가 했던 게 있으면 마르기 전에, 근데 나무다 보니까 좀 빨리 마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가능한 빨리 마르기 전에 제가 원하는 색을 위에서 덮어가면서, 그리고 그 다른 색과 조금 블렌딩을 하면서 색을 칠해가고 있어요. 제가 이 나무판을 산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뭘 그리면 참 좋을까? 왜냐면 이 나무판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세울 수 있는 나무판이기 때문에 어떤 광고나 어떤 게시판 뭐 이런 거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주변의 K마트에서 이거를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를 구입을 하고도 위에 글자를 적을까, 뭐 아트 스튜디오라고 글자를 적을까, 아니면은 그냥 뭐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걸 적을까, 뭐 문구를 적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몇 개월 만에 꺼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림을 그려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바라기는 굉장히 저는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바라기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돈을 불러들이는 그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또 2022년도에는 좀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기라고 제가 이거를 그리게 되었고,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2022년도에는 행복하고 밝은 일만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그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 거의 한 40분이 넘어가는 그런 영상을 제가 올릴 건데, 해바라기를 색칠을 하시다 보면 이게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내가 어떻게 따라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시고 마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같이 따라 그릴 수 있게끔 함께 그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조금 속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고
부분적으로 올려주면서 조금 지루한 면은 조금 빨리 돌려주고 좀 필요한 부분은 천천히 돌려서 함께 보면서 그려 나가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 어두운 부분을 칠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붉은색이 싫으신 분들은 약간 황토색이나 갈색 계열의 그리고 고동색 계열의 어두운 색을 사용하시게 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노란 계열의 이런 꽃을 그리게 되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붉은 느낌이 나게 색칠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붉은색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굳이 제 그림을 보고 똑같이 오렌지색이나 주황색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갈색이나 그리고 황토색을 이용해서 조금은 좀 색이 차분한 그런 해바라기를 그려도 괜찮죠. 하실 때 너무 급하게 그리시기보다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꽃잎의 어두운 면을 찾아주시고 다시 밝은 면을 찾아주고 또 어두운 면을 찾아주면서 계속적으로 덧칠이나 반복적인 터치가 들어가면 그림이 훨씬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수채화의 경우에는 그러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제로의 특성상 덧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면서 수정이 바로바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좀 어두운 걸 칠했다가 너무 어두운 것 같아 해서 다시 또 밝은 거를 위에 한 번 더 칠했다가 그리고 그 옆에 다시 라인을 그어주면서 또 아랫부분에 어두운 면을 잡아주고 그리고 또 꽃잎이 꺾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어두운 면을 잡아주면서 또 라인을 그어주면서 또 어두운 면을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죠. 붓을 씻고 만약에 색 변화를 주신다면 훨씬 더 깔끔한 색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붓을 씻지 않는 이유가 제가 원하는 색을 칠하면서 그리고 우연찮게 그 붓에 묻어있는 색이 함께 딸려오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붓을 여러 개를 사용하거나 붓을 씻어주면서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다시 밝은 부분을 칠해주고 그 부분이 또 어두운 부분을 칠할 때 그 부분이 너무 어둡다 이러면은 처음에 칠했던 물감량보다 좀 적게 해서 물을 첨가시켜서 그 부분을 덧칠을 하게 되면 밑에 색깔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덧칠한 색도 살짝 처음 있는 색을 덮어주면서 색은 또 차분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개의 색이 보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림이 될 수 있겠죠.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이게 그림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를 요 근래에 들어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제가 학생들의 그 스케치북에다가 터치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바로 옆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면 빨리 이해가 가시는데 이런 유튜브나 온라인상의 그런 수업에 있어서는 그런 게 되게 단점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잘 관찰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어디 부분에 어둠이 있는지 너무 처음부터 디테일에 들어가지 마시고 전체적인 어두운 명암을 먼저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자꾸 디테일을 찾아 들어갈 때 거기서 좀 더 어두운 거 거기서 좀 더 밝은 거를 계속 나누어서 색을 칠해 주시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한 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색을 올렸다가 또 올렸다가 또 이런 색도 써봤다가 저런 색도 써봤다가 하면서 계속적인 연습이 있어야지 자기 그림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금방 이렇게 그림을 놓지 마시고 계속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을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꽃잎의 끝부분은 뾰족하게 뭉퉁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뾰족하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예쁜 꽃잎이 될 것 같아요. 네, 나머지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서 그리고 음악과 함께 즐겁게 감상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